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 이영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음식에 관한 그거 좀 할 건데요. 진행하는 거 보면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요거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메모지 있죠. 메모지에다 적으셔갖고 머리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인지 건강과 푸드, 인지 건강에 대해서 우리 공부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푸드, 음식에 대해서 해볼 건데 제가 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저작하고 연하곤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다. 그 다음에 실버푸드, 건강균형식, 세계 장수 비결, 음식과 문화. 이렇게 해서 제가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4개를 다 한다고 해서 4개를 다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떤 강사냐면 쪽집게 강사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 콕콕 잘 집어드리거든요. 중요한 거를 콕콕 잘 찝는다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저작 및 연하곤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저작하고 연하라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크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저작하고 연하곤란. 저작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씹기 어려운 상태. 씹기가 어려워요. 내가 입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연하곤란이라고 하는 거는 삼키기가 어려운 거야. 그쵸? 우리가 씹기 어려운 거랑 삼키기 어려운 건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디 가서 용어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작곤란, 연하곤란 어떤 의미인지 요것만 기억하자고요. 그쵸? 그래서 저작곤란이라는데 이거 씹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넘기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떤 거? 연하곤란? 삼키기가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바로 요거죠. 저작은 씹기 어려운 거, 연하는 삼키기 어려운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되는데 이에 곤란이 발생 원인은 이렇습니다. 저작을 씹지 못하는 거는 치아가 손실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연하곤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인지 능력이 떨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인지 능력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삼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을 내가 예방해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저작 및 연하곤란의 필요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양 상태를 좋게 유지하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가 씹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그냥 꿀떡꿀떡 삼켜요. 그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긴 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가 관리를 지금부터 해줘야 되냐면 치아 건강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씹지를 못하면 우리가 두뇌에 얘가 이게 별로 움직이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을 적에는 여러 번 씹는 습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지랑도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이제부터 식사를 하실 때 급하다고 꿀떡꿀떡 막 삼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꼭꼭꼭꼭 씹어 드시는 거.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도 중요하다는 거.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하곤란이나 저작이 하면 소화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음식을 하면 좋으냐 했더니 아보카도 우유를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유를 그냥 쭉 마셔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뭐를 섞어서 먹어라? 아보카도를 한번 섞어서 플레인 요거트하고 꿀을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끼 든든한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보카도 꼭 넣어서 드시면은 우리가 소화 흡수가 굉장히 좋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드셔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단호박 스프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꼭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메뉴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시금치 쌀가루 연두부죽이에요. 시금치를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쌀가루에 묻혀요. 쌀가루에 묻혀가지고 연두부 있죠? 연두부를 넣고 같이 죽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부드러운 쌀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죽을 먹으면 굉장히 밋밋하고 질려요. 그죠? 그죠? 그런데 내가 조금
속을 편하게 하고 싶어. 그런데 흰죽은 좀 지루해 라고 할 적에 어떤 걸 넣고 하냐면 시금치를 넣고 두부와 함께 죽을 끓이면 아주 소화력이 좋은 그런 식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레시피 제가 연구해서 그냥 만든 거긴 한데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해보신 여러 번의 음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재료는 시금치에다 쌀가루를 넣어가지고 연두부를 넣는다는 거 아주 단백질 보충까지도 훌륭하지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햄버거 스테이크 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햄버거 스테이크 하면 어떻죠? 기름에 지져야 되죠. 그죠? 근데 기름에 지져야 되는데 기름에 지지지 않고 쪄요. 쪄서 각종 요 채소들하고 함께 위에 소스를 얹어서 뿌려 먹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지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한 끼 식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햄버거 스테이크를 좀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기름지다는 거거든요. 기름지다는 건데 이렇게 쪄서 해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실생활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토마토 냉채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요거 드레싱. 과일 식초 3개, 설탕 2개, 소금 1작은술, 올리브유, 그 다음에 파슬리 약간. 파슬리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요 레시피, 요 드레싱을 기억하고 계셨다가요. 어떤 채소에 다 적용하고 드셔도 아주 퍼펙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실버푸드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건강균형식에 대해서 할 건데요. 치매 예방 식생활. 우리가요. 제일 무서운 병이 바로 치매죠. 치매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치료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오로지 치매를 걸리지 않게 하는 때는 우리가 예방밖에 없어요. 예방만이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걸리지 않는 방법. 그러려면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음식 먹는 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치매 예방 식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 거죠. 식생활. 자, 한번 볼게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기류. 그쵸? 고기류가 있는데 고기류 먹어도 될까라고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하냐면요. 그 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이라는 지방분 때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그럼 우리가 고기를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럼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살코기만 먹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기름기를 다 빼주시고요. 살코기만. 고기 단백질을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먹어야 돼요. 그러면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데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줬을 적에 거기에 기름진 거는 우리가 다 빼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고기를 많이 드셔주셔야 되는데 이 고기도 순살코기만 드셔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 우리의 뇌를 어떻게 하게 돼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메가3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그렇게 등푸른 생선들 우리가 꼭 먹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달걀 충분히 챙겨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꼭 먹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이 어려워지면서 치매가 생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고기만 먹으면 안 돼요. 뭐랑 같이 먹어야 돼? 채소와 함께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고기를 먹을 때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실천이 어려워. 고기만 보면 우리 어떠죠? 우리 선생님 안 그러시나? 저는 고기만 보면은 이거는 불만 나면 돼. 입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아주 나쁜 식습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점점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인지능력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짓을 그동안 해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여지껏 식습관이 그랬다라고 하시면 이제부터는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적에 기름기는 빼고 드세요. 빼고 드시고 이 맛있는 걸 누가 먹어? 왜 버려? 막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꼭 옆에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웠잖아요, 오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다양한 채소도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채소에는요, 라이코펜하고 로즈마린산이라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근데 라이코펜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토마토, 딩동댕 맞았어요. 토마토 하면은 바로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암 물질, 그쵸?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그쵸?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어때요? 항산화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항산화,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항노화, 늙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토마토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로즈마린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로즈마린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허브류에 많이 들어있는 건데 혹시 레몬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레몬밤, 그 다음에 뭐 타임, 그 다음에 페퍼민트, 바질 이런 향신료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어때요? 나를 늙지 않게 해주는 거죠. 나를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보면은 아주 항산화 물질, 활성산소 생성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지방대사에 관여해서 내가 어때요? 지방대사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를 더 이상 살찌게 안 해주는 거예요. 세포가 커지는 거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죠? 세포가 커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복부 지방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교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그날 강사님이 레몬밤 뭐 이런 허브 많이 먹으라 그래서 그것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어때요? 다른 고기류와 먹을 때 같이 섞어서 먹어주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기회가 있을 때는 꼭 아낌없이 먹어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잊지 말고 먹어주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향신료들, 로즈마린산이 들어있는 이런 향신료들은 불면증에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인병 학회에서 단백질을 도대체 얼마큼 먹어야 되냐 그러면요. 우리 1kg당 1.2g 정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몸무게 1kg당 1.2g의 단백질을 먹어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50kg다 그러면은 한 55g 요 정도 되는 양의 단백질을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단백질이 55g이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고기가 100g당에요.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고기 100g을 먹으면은 고기를 먹으면요 20g의 단백질을 먹는다는 거야. 그쵸? 근데 내가 단백질을 얼마를 먹으라고 그랬어? 50g 이상을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고기를 몇 개를 먹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300g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야. 무게 100g에 해당하는 거는 생선 같은 경우는요 두토막이 한 20g 정도의 단백질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참치, 통조림 한 캔, 그 다음에 닭가슴살 한 덩어리 정도, 이렇게 주먹으로 봤을 때 한 덩어리 정도, 오징어 한 마리, 요 정도가 됐을 때 단백질의 20g에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돼? 고기 1인분하고 우리가 무엇을 같이 먹어요? 생선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불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면 저녁에는 생선을 먹어주면 오늘 먹어야 될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뭐 먹었지? 생선 한 토막이라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부터가 우리의 식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먹어야 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게 이제 내가 바꿔야 될 식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해놓고 앞줄 내가 이래서 앞줄 사랑해.
그래서 저 뒤에 뒷줄에 계신 분 졸다가 뭐야 막 깜짝 놀라셨죠? 아닌가요? 아, 네네네. 아유, 졸지 않았는데 교수님 무슨 졸았다 그래 이러고 날 째려보지 마시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의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데요. 어떻게 바꿔야 돼? 의식하고 바꿔야 돼요.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여지껏은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이 나의 건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어요. 2030년이 넘어가면 초고령화 시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인지하고. 아시겠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먹을 때도 내가 오늘 챙겨 먹어야 할 단백질을 다 먹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 오늘의 시험 문제. 오늘 교육의 포인트. 별표 25개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란 말이에요. 그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식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단을 해야 되느냐 하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영양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정말 작년에 연구한 거거든요. 학회지에 나온 자료인데 정말 이거는 실험이 완벽히 끝내서 논문으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음식과 인지에 관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정말 음식과 관계가 있는가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 관계가 있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는 사람과 제대로 생각하고 잘 먹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더니 굉장히 차이가 났더라. 이게 결과적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이제부터 어떻게 하자? 아까 정답 얘기했잖아요. 생각하고 먹자. 생각하고 먹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혈압을 낮추는 식사요법, 우리가 대시 다이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식단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임상 영양사 선생님들이 혈압 환자들이 병원에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식사요법으로 내준 방법이 바로 요 대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대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 이런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라. 그렇죠? 우리 식사에 너무 중요하겠죠? 내가 이렇게 먹으면 혈압이 정말 낮아져요. 칼륨과 칼슘, 무기질이 잔뜩 들은 거. 어떤 것들? 채소류들은 무기질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각종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소들을 충분히 먹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를 줄여라? 지방하고 염분을 줄여라. 이것들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잡곡밥, 그 다음에 완두콩, 시금치 샐러드, 그 다음에 구운 연어와 루꼴라 이와 같은 것들을 먹어줘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대시 다이어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지중해식 식단은 뭐냐,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과 암의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게 포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중해식 식단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 멋진 지중해에서 식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멋진 카프리를 보면서 그냥 카프리 섬에서 딱 먹으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뭐와 같이 먹어요? 올리브.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은요, 올리브를 많이 먹어주는 게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뭘 같이 먹어요? 견과류. 그래서 올리브와 견과류를 이와 같은 식물성 지방을 주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은 이렇게 토마토하고 호두, 그다음에 해산물 리조트 이와 같은 것들을 먹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2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가 뭐였죠? 대시 다이어트. 그렇죠? 이거는 고혈압을 막아주기 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뭘 줄였어요? 염분을 줄였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중해식 식단은 어떤 거였어? 심혈관계 질환. 그래서 지방을 대체해 줬잖아요. 뭘로 대체해 줬어요? 기름기, 올리브유로 대체해 줬어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뭐가 나왔냐면 마인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마인드 다이어트. 대시 다이어트하고 지중해식 식단 두 개에서 좋은 점만 꼬집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단을 많이 먹어야 돼? 마인드 다이어트로 해서 식사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주로 어떤 거? 녹색잎 채소, 견과류, 그다음에 채소, 콩, 베리류, 생선, 가금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붉은 육류, 버터와 마가린, 그쵸? 그다음에 단 음식, 튀긴 음식 이런 것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이런 건 먹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예방법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는 치매는요 예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드세요 막 얘기를 했어. 그죠? 그죠?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중요 포인트 3총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시 다이어트, 지중해식 식단, 마인드. 봤더니 어떤 거 많이 먹어줘라? 신선한 채소류 많이 먹어줘라. 그거죠. 그쵸? 그 다음에 기름을 먹을 적에는 올리브 오일류를 먹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육류, 붉은 육류. 붉은 육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나쁘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기 때문에요. 그죠? 기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먹되 어떻게 해야 된다? 기름기는 다 제거해주고 먹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튀긴 음식. 튀긴 음식 세상에서 제일 맛있잖아요. 그죠? 튀긴 음식 먹지 않는 거 좋죠. 그래서 만약에 튀긴다 그러면은 정제된 올리브 오일 쓰시면 좋아요. 그죠?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같은 거는 피해 주시면. 우리는 패스트푸드는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저도 옛날에는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상하게 패스트푸드를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음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중해 먼저 가볼게요.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진행을 낮추는데 어떤 거? 생선과 건과류, 과일류 먹자. 그 다음에 통곡물은 하루에 3회 이상. 통곡물은 하루에 3회 이상 먹자라고 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통곡류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잡곡밥류 먹는 거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는 하루에 1회 이상 먹어줘라. 그러니까 어때요? 일주일 내내 채소는 꼭 먹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과류는 주 5회 이상. 베리류, 우리가 그리고 과일을 먹는다라고 할 적에는요, 우리가 어차피 먹을 과일은 베리류로 먹자.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꼭 얘기해 주는 것 중에 아니라 과일을 꼭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우리가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여기 다 50이 다 넘으셨죠? 다 넘으셨죠? 아우, 여기 40대들만 앉아 계신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50 말하면서 약간 마음이 그랬는데 다 넘으셨다고 하니까. 50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게 많이 생기냐면요. 그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쵸? 그래가지고 성인병에 노출된단 말이야. 그 중에서 무서운 게 뭐예요? 당뇨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당뇨는 아니지만 내당능 장애라고 그래서 당뇨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당뇨는 아니지만 너 당뇨로 갈 것 같아.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떤 것들 조심해 주셔야 되냐면 과일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채소 많이 먹으라 그랬어. 과일 괜찮겠어. 탄수화물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큰일 납니다. 과일에는 굉장히 많은 당분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셨으니까 이거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혹시 그렇다라고 하거나 혹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과일을 먹을 적에 주먹을 한번 줘보세요. 내 주먹만한 과일은 요거의 반 개만 먹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반 개. 내 기준에 주먹만한 과일은 반 개 정도만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그만 거, 포도송이,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은 어떻게 5알 정도만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기준을 갖고 먹어도 더 먹게 되는 게 과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기준조차 없으면요, 정말 우리는 앉아서 귤 한 박스 다 먹고 있더라니까. 어느 날 봤더니 내가 그리고 손바닥이 노랄 때까지 귤을 다 까서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박스를 딱 째려보지요. 저거 내가 다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다 먹은 거예요. 혈당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이제부터 만약에 집에 식구들 중에 누가 그런 증세가 있다, 그럼 과일 주먹, 내 주먹의 반, 그렇죠? 그다음에 알은 조그만 건 5알.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조금 의식하고 조금 더, 그렇죠?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두부나 콩류는 주 3회 이상 먹어주고요. 생선은 주 1회. 그다음에 가금류는 주 2회. 가금류라고 하는 건 이제 오리나 닭, 뭐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가공육, 페스츄리, 튀김, 치즈, 땡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버터나 마가린 대신에 올리브 오일 사용을 하자. 반드시 우리는 모든 식생활을 좀 바꿔야 돼요. 여기 있는 오늘 한 내용 모르는 거 우리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 번 더 생각하자. 한 번 더 생각하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예요. 짚고 넘어가자. 오늘 제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그죠? 그 지식 대신에 뭐예요? 우리 한번 의식하고 가자예요. 한번. 그래서 뭘 의식하자? 항상 뒤에 영양성분표 꼭 확인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좀 바꾸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마인드 식단, 치매 진행을 늦춘다. 아까 대시 다이어트하고 지중해식 다이어트의 좋은 점, 장점만 뽑아서 만든 식단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먹어라? 통곡류 먹어라. 통곡류. 그쵸? 통곡류 먹어서 하루에 3번 식단에 넣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어라? 잡곡류 넣어서 먹어라. 그 다음에 녹색잎 채소 매일 먹어라. 내 건강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듬뿍 넣어서 쫙쫙.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그 요일별로 먹어라. 콩류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금류, 베리류, 생선, 올리브유, 와인 이런 것들 먹어줘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마인드 식단에서 꼭 먹어야 할 곡식은 이 10가지. 마지막에 봤더니 와인, 눈이 번쩍해지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으실 것 같아. 남자분들은 이거 수업하면요. 눈이 번쩍, 와인을 먹으라고? 막 이러면서 진짜요? 막 이렇게 질문해요. 얼마큼 먹어야 되냐요?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마큼 먹어야 되냐면 반잔. 반잔. 먹는 둥 마는 둥. 그러나 먹어주면 우리 몸에 좋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지껏 안 먹었어. 술만 먹으면 나는 가슴이 뛰고 죽을 것 같아. 이런 분들에게 먹으라고 좋다 그랬어. 먹어야 돼. 하면 안 돼요. 내가 술을 받지 않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술을 먹을 수 있어. 근데 나의 혈액순환이 좋게 하려고 하면 와인은 요 정도 먹어주면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와인잔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와인 보통 큰 거 있죠? 그거를 하나 따면요. 한 7잔 정도가 나오거든요. 7잔 정도 나오는데 혼자서 드신다 그러면 그 한 병 가지고 조금 나눠서 2주간 먹으면 돼요. 아우 그럼 그 사이에 저 김 다 빠지고 맛없어질 거야. 그래서 아예 아까워. 그러면서 다 먹어버리겠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반잔이 원칙이라고 제가 했는데 교수님 저 진짜 와인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 더 먹어도 될까요? 예, 한 잔 드셔도 돼요. 저 조금 더 좋아하는데 한 잔 반까지 허용합니다. 한 잔 반까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드셔주시면 돼요. 한 잔 반 넘으시면 안 돼요. 남성분들은 2잔까지 제가 허용합니다. 뭐 제가 허용한 건 아니고 이제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먹는 거는 반잔 정도 드시면 좋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이게 바로 이게 연구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연구에 의해서 실험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6,000명의 사람을 두고 대상자를 두고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와인 먹어줘도 좋은데 양은 2분의 1잔 정도로 지켜주세요. 우리가 좀 짜게 먹는 식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채소를 정말 많이 먹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채소에는요, 칼슘,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얘와 같은 칼슘 이런 무기질들은요, 어떤 것들, 특히 칼륨은 나트륨과 만나요, 몸에서 딱 만나요. 내 짝지 그냥 들어왔구나, 막 이러면서 좋아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트륨을 몸으로 배출시켜요. 나랑 같이 저 세상, 넓은 세상으로 가자,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내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좀 짜게 먹는 것 같은데 그러면 채소류들 함께 먹어줘야 되는 식습관으로 바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식 식단. 일본식 식단에서 이제는 요거 보면은 여기 어르신들이 쭉 앉아서 마셔서 83세 막내 할머니가 열심히 밥상을 차리시는 동영상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다들 정정한 거야. 근데 요 식단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울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 카레가루 할 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거 그래서 울금을 넣고 그 밥에다가 다시마, 그다음에 해조류 이와 같은 것들을 넣어서 몇 끼 밥을 먹는 게 우리들의 건강 식단입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곡류 먹고 그다음에 이 밥에다가 울금이라고 하는 강황가루 같은 것 있잖아요. 마트에서 팔아요. 그거 해서 가끔 식사에 넣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것도 한번 식사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 나는 이게 참 중요해. 행복한이라는 긍정적인 단어. 우리 선생님들 식사하실 적에요. 내가 요리를 하면서 항상 음식을 만들 때 제가 하는 주문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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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이 이 음식을 먹고 행복해져라.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음식을 해요. 하기 싫어 죽겠어. 물론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 있죠. 남편이 피곤해서 집에 왔는데 나 밥 안 먹었어. 막 이럴 때는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때요? 알았어. 기뻐할 마음으로 제가 밥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밥을 할 적에는 음식을 준비할 적에는요. 항상 행복하게 그리고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워주세요. 그러면 정말 맛있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음식에 대한 상식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스페인. 스페인을 여행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혹시 스페인 여행을 가시게 되면요. 꼭 이 두 가지는 드시고 오세요 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못 가겠지만 언젠간 안 가게 되겠어요, 아마? 언젠간 가겠죠. 그죠? 가서 빠에야라는 것과 가스파초라는 거를 꼭 먹어봐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빠에야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중해식 식단으로 해산물이 들어가서 쌀과 함께 끓여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맛있죠. 마지막에 우리 전골 먹으면 마지막에 밥 볶아서 누룽지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오는 그런 식사예요. 지중해식 식사의 대표적인 거지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우리가 어때요? 항노화, 치매 예방에 좋은 식사. 그 다음에 가스파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떤 패스트푸드점에 갔더니 가스파초라고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스파초를 우리나라에서도 파네라고 했었거든요. 가스파초라는 거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차가운 토마토 스프예요. 스프 하면 우리가 다 따뜻한 거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토마토를 이용해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차갑게 만든 거에서 여름철에 정말 좋은 스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토마토가 들어가 있죠. 토마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줄긋기? 라이코펜. 그쵸? 라이코펜은 어떤 거? 항노화. 그다음에 지중해식 식단은 이렇게 저포화지방 고식이섬유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대시 다이어트는 어떤 것들을 먹어야 돼요? 좀 짜지 않게 먹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지중해식 다이어트는 지방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올리브오일 식사로 해주는 거. 그리고 뭘 먹어줘라? 견과류와 채소류 먹어줘라. 그죠? 그 다음에 마인드 식단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채소 많이 먹어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해줄게.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세 가지 다이어트 식사법 세 가지 있었어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슈퍼푸드라고 하는 것인데 슈퍼푸드라고 10가지가 제공되는데 그건 한번 종류별로 볼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피토케미칼이라고도 얘기하고 파이토케미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쵸? 이거는 뭐냐면요.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각종 질병과 암, 노화를 방지하는 영양소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뭐 이런 것들만 생각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반해서 새로운 것이 딱 등장을 했어요. 어떤 놈이 등장을 했냐? 바로 얘가 등장을 한 거죠. 피토케미칼.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입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하면서 입속으로 되뇌어야 할 단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대시, 지중해, 마인드 식단.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바로 이런 피토케미칼.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꿋꿋이 쓴 면역력이 강한 어떤 식재료다. 어떤 영양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피토케미칼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얘는 벌레도 많이 왔겠고 얘를 좀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서 약한 것들은 다 시들시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튼튼한 놈들은 살아남겠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피토케미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대 슈퍼푸드라고 하는 거는 베리류. 그쵸? 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생선류, 잎채소, 통곡물, 올리브오일, 견과류, 요거트, 콩류, 십자가 채소, 그 다음에 토마토 이런 것들이. 십자가 채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그 다음에 양배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꽃이 이렇게 열십자 모양으로 자라서 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십자화과 채소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예요. 요 소스, 요거를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집에 가셔가지고요, 올리브 오일로만 이런 모든 채소들을 드셔도 좋아요. 그렇게만 드셔도 좋은데 그렇게 드시면 조금 지루해. 그럴 때 좀 맛있는 뭔가를 만들어야지 하는 게 바로 요 소스입니다. 요 소스. 그래서 올리브 오일하고 레몬 즙 넣어주시고요. 다진 양파를 곱게 다지고 설탕, 식초, 소금 요거대로 넣어주시면은 바로 어떤 소스가 나오냐면은 이런 소스가 나와요. 이런 소스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맛이 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니 불고기 버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채소들을 다 넣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소고기 불고기를 해요. 소고기 불고기를 해서 양면 빵에다가 발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양면 빵에다 발라주시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보면은 빵하고 불고기만 먹는 거잖아요. 빵하고 불고기만 먹어도 되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 포인트는 바로 요거예요. 여기 소스라고 보이나요? 간장 한 큰술, 그 다음에 물, 설탕, 마늘, 생강즙, 그 다음에 버터 있거든요. 요거를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걸 다 같이 끓여요. 위에 첫 줄 있죠? 간장, 물, 설탕, 마늘, 생강즙. 요걸 요 분량대로 넣고 끓여요. 끓이면은 바글바글 끓여지거든요. 그럼 그 끓여진 데다가 전분 녹말을 살짝, 물전분을 넣으세요. 물전분을 넣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요? 몽글몽글해지겠지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동그라미예요. 그렇게 됐다가 거기다가 무엇을 넣어요? 얘가 다 끓어지면 거기다 버터를 딱 하나 넣어주시면은 굉장히 풍미가 좋아지는 거죠.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빵에다가 마요네즈로 접착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양상추나 상추 어떤 것든지 좋습니다. 냉장고를 딱 열어봤더니 상추야. 아, 교수님이 양상추 넣으라 그랬는데 마트로 달려가서 양상추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집에 어제 먹던 삼겹살 먹다가 삼겹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삼겹살 먹다가 남은 상추가 있으면 상추 넣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상추 깔고 그 다음에 불고기를 얹고 그런 다음에 이 만들어 놓은 요 소스 있죠. 요 소스를 위에다가 충분히 뿌려줘요. 짜지 않습니다. 짜지 않아요. 충분히 뿌려주고 그 위에다가 오이 센 거
생오이, 그 다음에 양파 얹어서 빵하고 싹 덮어요. 그래서 샌드위치에서 드시면 돼요.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주면 정말 좋죠. 그래서 아이들이 먹으면 어때요? 아, 이거 햄버거 집에서 먹는 햄버거 같아.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 샌드위치가. 근데 그 맛의 포인트는 바로 이 소스죠. 이 소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니 불고기 버거.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을 불고기로 섭취했습니다. 기름기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뭘 넣어줬어요? 양상추, 채소들 다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뭘 넣으면 통곡밀 빵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닝빵으로 나와 있는데요. 모닝빵하고 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고요. 이렇게 통곡밀을 하면은 건강에 좋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선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식습관 바꾸는 게 우리의 오늘의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